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프로의 시선으로 이어갑니다. 썬투자의 송범선 실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또 어떤 주제 들고 오셨을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AI 최고의 기업은 최근에 AI 그 앞에 헤드라인 바뀌고 계속 최고의 기업을 찾아주는 시리즈로 좀 가고 있는 것 같은데 너무나 중요한 AI라는 단어가 또 등장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미국과 지금 중국의 패권 경쟁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미국에서는 딥시크 쇼크를 한번 맞았기 때문에 제2의 딥시크 쇼크를 막기 위해서 막대한 투자를 쏟아붓고 있는 상황이고요. 중국도 뒤질세라 지금 규모의 경제로 해서 압도적인 지금 자금을 넣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서 국내에는 조금 실탄이 부족하지 않을까, 그리고 기술력 이런 부분들 많은 좀 우려를 낳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종목들의 플레이를 보면 꾸준하게 매수세가 들어가면서 어떤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는 움직임들 확산되고 있거든요. 최고의 기업을 찾아내는 그 힌트를 이 시간에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그 생성형 AI부터 얘기를 조금 해보고 싶은데, 국가별로 해서는 어디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지 이런 흐름이 좀 추세가 궁금하네요. 전 세계적으로 골고루 많이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돈이 많이 들어가는 미국이라던가 중국이 가장 많이 좀 사용할 것 같잖아요. 근데 실상을 열어보면은 사실 신흥국가가 더 많이 사용하고 있다라는 점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잠깐 보면은 미국이 9%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9% 상승, 유럽이 8% 상승, 아시아 태평양이 10% 상승, 그리고 신흥국가가 11% 상승인데, 이게 뭐냐면은 2023년 대비 2024년에 얼마나 상승을 했는지를 보여주는 건데요. 가장 오른쪽에가 바로 신흥국가입니다. 그래서 이머징 국가라고 하죠. 새로 떠오르는 국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여기에 포함은 안 되죠. 우리나라도 80년대, 90년대까지는 신흥국에 포함됐었는데, 이제 OECD국에 포함되다 보니까 우리는 이제 신흥국은 아닌데, 아무튼 신흥국이 가장 많이 발전을 하고 있다라고 나타나고요. 놀랍게도 이제 사용률, 그러니까 일반 사용자들이 몇 % 사용하는지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제 신흥국가가 가장 많이 사용해요. 2024년 사용률이 58%나 된다. 반면에 미국 같은 경우는 사용률이 42%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사용자 수가 적다라는 게 미국이고요. 그 다음에 유럽이 48%, 그리고 아시아 태평양이 52%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가장 많은 돈을 투입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 수는 높지가 않고 발전 속도도 사실 크지는 않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미국은 어느 정도 좀 포화되어 있는 이런 시장이다, 이렇게 좀 판단되고, 최근에 이런 여러 가지 신흥국가들의 사용량이 굉장히 높아지고, 거기서 신흥국가에서 또 자금 동원이 가장 바빠지고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자, 그리고 자금 같은 경우는 현재 미국의 미국의 기업들이 가장 많이 하고 있죠. 오픈 AI라든지 아니면은 등등 하고 있고, 중국 같은 경우는 알리바바나 텐센트 이런 쪽이 좀 민영 빅테크로서 이렇게 주도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향후 3년간 오픈 AI라던가 구글 이런 미국 기업과 알리바바, 텐센트 같은 중국 기업들이 대규모 투자를 할 것이다, 이렇게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글로벌 자금이 많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네, 알리바바와 텐센트 쪽으로 왜일까라는 부분들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연속성이 있을까가 더 중요할 것 같거든요. 이제 그런 것도 좀 체크가 필요할 것 같은데, 분명히 이유 있는 자금이 향방이 되지 않을까라는 점을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저희가 대표적으로 오픈 AI가 가장 친숙하실 것 같고, 딥시크는 이제 접근이 조금 쉽지는 않는 상황인데, 품질에 대한 평가 어떨지가 또 궁금하네요.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 또 전 세계적인 평가를 해보면은 확실히 지금 아직 딥시크보다는 미국의 기업들이 좀 더 평가를 좋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성형 AI를 평가를 해가지고 점수를 매겼는데요. 사용자들이 직접 점수를 매긴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구글 이쪽이 좀 1위로 나타났다라고 볼 수 있겠고, 오픈 AI의 챗 GPT가 2위.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그리고 딥시크, 알리바바, 지프 이렇게 중국 기업들이 바짝 그 밑을 3위, 4위, 5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딥시크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말이 많았죠. 그래서 비용은 라마, 뭐 메타의 라마 3보다 10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상당히 높은 출력을 자랑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아무튼 점수도 세 번째로 많이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지푸가 있는데 지푸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이제 알리바바라든가 텐센트 이쪽에서 돈을 많이 투자를 받았어요. 그래서 지푸는 중국에서 상당히 좀 떠오르는 그런 AI 기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이게 이제 LLM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생성의 AI라는 게 이제 언어죠. 대규모 언어 모델이죠. 그러다 보니까 언어적으로 유연하게 답변을 잘하고 요약하고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뛰어난가라는 것들.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중국보다는 미국이 좀 더 점수를 좋게 받고 있고, 지금 뭐 중국과 미국이 거의 이쪽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점수를 가장 많이 받고 있는 시점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은 압도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저희가 이렇게 흔히 생각하면은, 요즘 이거 대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쓴다던데, 이제 얘기하면서 젊은 세대들이 주로 이용을 하고 있을까, 아니면 생각보다는 세대 확장이 조금 있을까, 그런 흐름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나요? 아무래도 이제 젊은 세대들은 많이 쓰시죠? 레포트나던가 아니면은 네. 요약하는 거, 회의록이라던가 요약하거나 이런 것들 좀 많이 쓰죠. 직장인 분들도 많이 쓰시고. 네, PPT 뭐 이런 것도 해야 되고, 하니까, 네. PPT 요약도 되고, 처음에 기본, 그리고 영상 만들 때도 영상 제작 시나리오 이런 것도 가능하더라고요. 그럼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가 다 되기 때문에, 지금 뭐, 일단은 뭐 젊은 사람들이 좀 이런 쪽으로 많이 쓰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장도 쓰고, 대학도 쓰고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사용해 본 적 있으세요? 그럼요. 네, 저는 뭐, 자주 쓰세요? 뭐, 원고 대본 만들 때도 이걸로 많이 찾고도 하는데, 네, 찾기도 네. 하고, 근데 100% 의존할 수는 없어요. 이 방송, 왜냐하면은, 분명히 오타도 있고, 네. 오류도 있습니다. 오류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저도 이거 활용을 하는데, 이게 프로그램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좀 동시에 쓰면 좋겠다. 동시에 쓰면 좋겠다. 이따가 자세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세대별로 그러면은 네. 어떤 거를 많이 쓰는지 구체적으로 볼까요? 일단은 챗 GPT가 1위입니다. 네, 챗 GPT가 인지도가 가장 높아요. 역시나. 네, 네, 오픈 AI죠. 그렇군요. 그래서 모든 세대에서 다 1위다. 그리고 그래요? 네, 그래서 챗 GPT가 1위고 2위가 이제 세대별로 나눠지는데 10대에서 30대까지가 리튼이에요. 그리고 40대 이상은 A-입니다. 근데 이 놀랍게도 10대에서 30대까지 많이 쓰는 리튼이 한국 기업이에요. 네, 한국에서 리튼 그러니까 뭔가 프랑스 느낌 나고 하는데 리튼. 네. 리튼. 근데 이제 한국에서 만든 리튼 테크놀로지스라는 회사, 한국 회사입니다. 여기서 만들었어요. 그리고 되게 작은 회사인가 보네요. 네, 좀 작은 회사인데 갑자기 뛰어올랐어요. 여기가 굉장히 고품질의 그런 것들, 아까 전에 네네네네. 말씀드렸던 뭐 레포트라던가 뭐 대본 이런 것들을 요약할 수 있는 기능 원래는 유료로 많이 만들잖아요. 네네네. 고급 기능들은 챗 GPT는 다른 것들은 유료 기능이 많거든요. 그렇구나. 퍼플렉시티 뭐 이런 것도. 근데 네. 이제 여기는 전면 다 무료로 풀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거 수익 구조가 말이 안 되잖아요. 네네네. 사실 이렇게 되면은 회사가 남는 게 없는데 적자 투성이 아니냐. 그러니까 얘네 회사가 뭐라 그랬으면 리튼이 우리는 카카오톡처럼 만들고 싶다. 카카오톡도 처음에 스마트폰 나왔을 때 전면 무료였지 않습니까? 네. 뭐 지금도 무료인데 지금 광고가 많이 붙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수익 모델을 카카오톡처럼 완전 시장을 장악한 다음에 거기서 이제 광고를 붙이는 이런 수익 모델로 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야심 스타트업이었군요. 네. 리튼. 네. 네, 그래서 뭐 요약하는 레포트 요약하고 이런 거는 상당히 좋고 근데 40대 이상 많이 쓰는 에이닥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이 약간 이게 다른 게 저는 A-이 좀 더 낫더라고요. 제 경험상으로. 왜 그러면은 뭐 증권 시황이라던가 뭐 맞아요. 오늘의 네. 경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월 13일 뭐 경제 시황, 증권 시황 이렇게 쓰면은 A- 설명이 제일 잘 돼 있어요. 제가 다 써봤는데 챗 GPT는 약간 언어적으로 미국 회사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한국어가 약간 부자연스러운 약간 그런 게 있습니다. 결국 한 번 더 손이 가요. 제가 뭔지 알아요. 작성 네, 맞아요. 한 번 더 네. 수정을 해야 돼요. 근데 네. 이 에이닥 같은 경우는 SK텔레콤이 만들었어요. 네, 대기업이죠. 대기업 SK텔레콤이 만들어가지고 한국어로 자연스럽게 풀이가 되고 요약이 잘 돼 있고 뭐 대괄호, 뭐 중괄호, 소괄호 이런 것들이 요약이 좀 잘 돼 있어가지고 아무튼 증권 시황이라던가 경제 이쪽은 A- 제일 낫다. 제가 봤을 땐 그러고요. 뭐 레포트 요약, 뭐 PPT 작성 이런 거는 네. 리튼이 제일 나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챗 GPT는 한국어 기능이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좀 어색한 게 있어가지고 네네네. 뭐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은 경우 CPI가 발표됐어요. 예를 들어서 뭐 CPI 뭐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됐는데 네. 뭐 만약 어제 기준으로 봤을 때 뭐 발표될 것입니다라고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발표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챗 GPT는 많더라고요. 과거형으로 미래형으로 네. 말해야 되는데 그리고 내일 뭐 PPI가 발표되면은 발표될 것입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발표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오타가 많습니다. 약간 저는 챗 GPT는 좀 약간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 게 아무래도 네. 쓰기가 편하긴 하겠죠. 그래서 네. 영어로 많이 쓰실 거면 챗 GPT가 네. 제일 나은 것 같고 네. 우리나라 말로 할 거면은 리튼이라던가 아니면은 에이닷 이쪽이 낫고 그 다음에 미국 3위가 이제 미국의 퍼플렉시티인데 이거는 새롭게 좀 올라서고 있고 좀 미국에서 약간 말이 나오는 게 챗 GPT보다 더 고급형이라고 하네요. 뭐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더 고급형으로 좀 심층 있게 쓰실 분들은 퍼플렉시티 이것도 증권 시황이라던가 경제 시황 쳐보니까 요약이 좀 잘 되더라고요. 미국에서 만든 건데도 불구하고 좀 잘 요약을 잘 해놨어요. 그런 점들을 보실 수 있겠고요. 중국의 딥시크는 5위권 밑입니다. 확실히 6위네요. 네, 5위, 6위 뭐 이렇게 있어가지고 네네. 아무래도 개인 정보를 좀 빼내가는 약간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많이 차단해놨잖아요. 접속 네, 자체를. 차단돼가지고 그렇죠? 네. 이거는 좀 그렇고 아무튼 접근성이. 제가 봤을 때 퍼플렉시티로 퍼플렉시티의 에이닷 그리고 리턴 이 정도가 좀 저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사용하고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쳐보면은 한 군데는 나오는 데가 있는데 또 다른 데는 안 나오는 게 있고 해가지고 네. 세 개 다 같이 한번 활용을 활용을 동시에. 같이 해보면 완벽한 문서가 좀 작성된다. 여러분들이 좀 팁을 알아두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리튼 투자사 많이 찾고 계실 것 같은데요, 지금. 네, 근데 상장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네, 네. 그쵸. SK텔레콤 이제 A-이 많이 쓰인다고 얘기해 주셨는데 그 MZ 세대가 꼽은 국내 AI 기업 탑3를 물어봤더니 SNS라고 답을 했대요. 네. 그 SNS 세계 회사 어딘지 아시겠어요? SNS. 뭐 저거죠. 인스타그램. 아니요. 이런 그 거 아니에요? 기업들. 탑3를 꼽아보려고 했더니 삼성하고 네이버하고 방금 말씀해주신 SK텔레콤 그렇게 네네. SNS를 꼽았다고 오, 해요. 세 그런 개사가 SNS. 가장 앞서갈 거라고 예상을 했다고 하는데 네. 다른 기업들도 지금 굉장히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죠. 국내 기업들. 그쵸. 네. 지금 AI 관련해서 이번에 좀 서밋도 하거든요. 네. 코리아 서밋을 해가지고 3월 21일 날 금요일 날 합니다. 잠실역에서 하는데 여기에 많은 회사들이 좀 참여를 하고 삼성 SDS가 참여를 해가지고요. 또 LG전자도 참여하고 네이버페이도 참여를 해요. 대기업들 많이 오는군요. 네, 그 삼성 네. SDS 같은 경우는 AI를 활용한 통합 경험 관리 이런 것들 모델을 발표를 하고요. LG전자 같은 경우도 사용자 중심의 AI UX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LG나 삼성 SDS에서 좀 어느 정도 이 AI 신기술로 좀 뻗어 나가는 그런 것을 우리가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여기서 투자 아이디어 좀 많이 얻어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미국에서는 엔비디아가 주최를 합니다. AI 컨퍼런스가 17일인가부터 열리죠. 네, 그렇죠. 네. 이거 지금 상당히 중요한데 GTC 2025인데 이제 조만간 열리잖아요. 다음 주에.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젠스 왕이 계속해서 AI 관련해서 뭐 주도를 할 거고 재밌는 거는 이제 예전에 양자 컴퓨터 네. 관련해서 20년 걸린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 지금 퀀텀 데이를 열어요. 양자 데이. 양자 컴퓨터 데이 해가지고 20일에 이제 처음으로 양자 컴퓨터 데이, 퀀텀 데이를 열면서 미래 양자 컴퓨팅 기술 논의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양자 컴퓨터 20년 걸린다고 병 주고 약 주고 이런 식으로 이번에는 좀 약을 꺼내 드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AI와 관련해서 이제 실생활에 좀 양자 컴퓨팅이 접목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고요. 좀 이것과는 별개로 NC소프트도 있는데 NC소프트는 여기에 뭐 이런 컨퍼런스에 참여는 안 하는데요. 아까도 근데 이제 14년 동안 AI 사업에 공들이면서 계속해서 좀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NC AI로 분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연구를 하면서 게임과 AI, 뭐 게임에 보면 NPC 같은 그런 캐릭터들이 이제 AI를 적용시켜서 실시간으로 주인공의 말을 거는 또 다르게 색다르게 말을 거는 이런 것들을 많이 적용하다 보니까 NC소프트 같은 경우도 AI 쪽으로 신경을 많이 쓴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전략이 궁금합니다. 오늘 양자하고 유리기판이 이것 때문에 먼저 뛰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조금 들더라고요. 네. 네. 종목 추천은 어떤 거 해주시겠어요? 저는 근데 MK전자를 좀 가져왔는데요. MK전자. 네. 사실 AI 가려면은 뭐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마음 AI도 있고 의료 AI 쪽으로 가면 뭐 루닛도 있고 많은데요. 그렇죠. 근데 저는 그냥 뭐 어떻게 보면은 그 마음 AI와
뭐 루니 이런 회사들은 굉장히 좋아요. AI 기능 뭐 이런 거 다 좋은데 현재로서 봤을 때는 재무상 영업이익이 적자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어서 좀 더 이런 회사들은 기술력은 좋은데 현재 수익 구조가 그렇게까지 좀 좋아 보이지 않는다. 저는 이렇게 판단해서 MK전자는 상대적으로 수익 구조가 좀 안정적입니다. 원래는 이제 반도체 네.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최근에는 딥시크 관련주로 떠올랐어요. 네. 최근에 이제 한 달 전에 딥시크가 충격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딥시크 관련해서 굉장히 좀 시세가 나왔었던 그 종목이다. 2월 3일 날 나왔었고요. 그에 따라서 계속해서 우리가 좀 AI 이쪽으로 딥시크 관련해서 AI 모델이 범용 연산 IC 컨트롤러 이쪽으로 이 MK전자를 좀 보실 수 있겠고 중국 관련해서도 납품을 합니다. MK전자. 그래서 중국 내 공급망을 보유하고 있어가지고 이런 점들 한국과 중국에 이런 생산 기지를 두고 있어가지고 지금 AI 딥시크 관련해서 상당히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이다. 물론 딥시크 그런 유행은 약간 사그라들긴 했지만 어쨌든 다시 한번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딥시크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또 알리바바, 지프 이런 기업들이 3, 4, 5위를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새로운 기업들이 또 뛰어오를 때 MK전자는 중국향으로 해가지고 좀 상당히 AI 쪽으로 지금 시세가 나올 것 같고 실제로 2월 3일 날 딥시크 충격이 있었을 때 이 종목은 23% 상승했습니다. 지금 뭐 제 마우스에 보이는 상황에. 그래서 이때 이제 음봉 나오게 했는데 그 뒤로 좀 빠졌어요. 그 뒤로 빠져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다시 한번 이 정도 수치까지는 충분히 오를 수 있는 딥시크라던가 중국 AI 쪽으로. 그래서 이 밖에도 본딩 와이어라던가 솔더볼 이런 것들 반도체 좀 잘하고 있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또 수익 구조로 거래처로 두고 있다. TSMC도 거래처로 두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최근 3거래일 연속 매수를 했고요. 최근에 계속해서 뭐 반도체 소재 업종 이쪽도 하고 있지만 더 넓게 진출하기 위해서 반도체 테스트 소켓용 이쪽으로 소재로 계속 진출하고 있다 보니까 종합적으로 저 MK전자가 새로운 AI 주의 네. 좀 대장으로 올라설 것이다. 재무 구조는 안정적입니다. 그렇게 보시면서 접근하시면 좋겠고요. 이 종목은 뭐 목표가는 9,900원 보고 손절가는 6,600원 이렇게 잡고 네. MK전자 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눈여겨보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송범선 실장과 함께한 프로의 시선이었습니다.